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농업을 해야 된다. 그죠? 농산업이니까. 그래서 경제성 있게 한다는 말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알을 많이 낳아야 돼. 알을. 산란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알을 많이 놓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충이 좋아하는 먹이 플러스 일단 좋아하는 걸 먹여야 되고 거기에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걸 이제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계란 분유 있죠, 분유. 탈지 분유도 괜찮고 전지 분유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능하면은 전지 분유를 쓰는 것이 얘들이 잘 먹어요. 그런데 전지 분유는 또 단점이 하나 있어. 이게 이제 한천, 빼대는 한천입니다. 여기 이제 빼대는 한천, 우뭇가사리 알죠, 여러분들? 바닷속에 자라는 우뭇가사리 이렇게 자라잖아. 해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우뭇가사리가 해초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기능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CO2를 얘들이 거의 다 먹어줘. 지금 그 해상에 바다에 있는 식물이 그 육상, 지구에 있는, 지구란다, 내륙에 있는 육상에 있는 식물보다 CO2를 더 많이 저감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까지 얘기하면서 이 우뭇가사리를 끓입니다. 히팅을 하는 거죠. 통에 담아 놓고 물 좀 붓고 삶으면 얘에서 진액이 나와. 그게 한천이에요. 여러분이 양갱 만들어 먹죠. 양갱 먹잖아. 그 원료가 되는 한천이에요. 한천. 그러면 지금 밀양 얼음골에 가면은 산내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천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실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들판에 이렇게 한천을 말려요. 그래서 이제 분말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1kg에 3만 원, 3만 5천 원인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골격이야. 여기는 양분이 있긴 있는데 군뱅이가 이렇게 뭐 잘 자라고 하는 건 없어. 여기는 아기요 풀로 생각하면 돼요. 왜? 그냥 분유를 주고 우리가 비타민을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믹스하는 거예요. 뭐하고? 분유하고 비타민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주면 얘가 안 먹어. 얘가 아주 영악한 놈이라. 아주 키워보면 웃겨. 달콤해야 먹어. 안 달면 안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설탕을 줘야 돼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물을 100리터 이제 준비합니다. 물을 100리터 준비하고 한천을 1.5에서 2kg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1kg면 1kg지 왜 2kg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달라요. 그 온도가 겨울에는 어때요? 잘 응고가 되죠. 여름에는 응고가 잘 안 돼.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온도가 딱 20도 세팅된 데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80대 1로 하면 돼. 그러면 물 80리터 하면은 얘 한천 1kg 딱 투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유 있죠. 분유는 그거의 한천의 2배, 2kg. 80리터 기준입니다. 됐죠? 분유는 2배. 그 다음 비타민유 있죠. 비타민유도 2배. 그렇게 하면은 잘 먹어요. 그 다음 설탕은 3배 정도. 그러니까 한천에 3배 정도. 그럼 설탕은 어떤 설탕을 쓰는 것이 좋느냐 하면은 주로 갈색 설탕을 쓰는 게 색깔도 좋고 그게 훨씬 좋더라 하는 시험 결과입니다. 그럼 설탕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탕은 이제 한천에 3배를 넣긴 하지만 그래 안 넣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 놓으면은 그냥 2kg면 투입해도 돼. 그런데 이게 이제 투입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물을 이제 미지근하게 될 때 약간 이제 끓이기 시작할 때 한천을 넣어야 됩니다. 됐죠?
너무 빨리 넣으면 연고가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잘 안 풀려. 그리고 너무 늦게 또 넣으면 그것도 또 잘 안 돼. 그래서 약간 미지근하게 될 때 싹 풉니다. 분말이니까 풀어서. 물론 우뭇과 사리를 투입할 때는 그냥 물 넣고, 통에다가 물 넣고 우뭇과 사리 넣고 해서 끓여서 나오는 그 액이 한천이에요. 그게 한천의 원료죠. 그런데 그게 소금기가 있어서 작아. 짭짤해. 그 얘들이 안 먹어. 그렇게 바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천으로 딱 만든 걸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우뭇과 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작업이 또 보통이 아니죠. 어쨌든 자, 처음에 물을 끓인다. 그 다음에 약간 따뜻해지면 한천을 뿌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유, 전지 분유 있죠? 하고 설탕을 믹스해서 투입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다 끓입니다. 이로 끓어 올라요. 그럼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얘를 이제 넓은 판지에다가 붓는 거죠. 부으면서 뭘 하느냐? 그때 비타민유를 투입을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비타민은 온도가 높은 데서는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지켜주면은 성충의 먹이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 중에서 이 만약에 군뱅이가 대량으로 엄청나게 판매가 된다면 이게 엄청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에서 특허를 내서 중국에서 생산한 젤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젤리뽀 있잖아요. 젤리뽀. 요게 하나에 350원, 뭐 비싼 거는 500원까지 해서 하나에. 근데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은 이 포장값이 많이 들죠. 사실 젤리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얘들 주려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다 보면 손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 정도로 잘 안 떨어져, 껍질이. 그런 이제 부작용,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케이지 통 있잖아, 통. 통에 넣어서 이렇게 쫙 누르면 쫙 나오도록 하는 그런 뭐 설레임 있잖아, 설레임.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쭉 짤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하는 거죠. 그런데 소규모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겠다, 좀 많이 대량 사육하겠다 할 때는 그게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두부 상자 있죠. 두부 상자 여기 해가 그냥 이것을 12등분, 16등분 딱 나눠서 그냥 상자에 얘들이 성충이 들어있잖아요. 아까 드리는 애들이 그냥 툭툭 던져줘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이 많아서 이 대량 사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또 많이 버는가, 이것은 대량 사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농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고기능성을 더 업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뱅이면 그냥 군뱅이로 판매하면은 가격이 한 마리 한 200원밖에 못 받아. 근데 이것을 진짜 뭐 간에 좋긴 하지만 독소도 완전히 제거하고 더 기능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뭐 하나에 한 마리에 한 500원까지도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산업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한번 봐요. 지금 우리나라 당뇨 환자 얼마나 됩니까? 600만을 뭐 잠재적 환자까지 하면은 600만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그러니까 삼고 현상. 네. 당뇨가 당이 높으니까 당뇨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삼고에. 이게 결국은 군뱅이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만 딱 처리하면. 그 다음에 치매 예방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혈전이라든지 지방간 이런 거는 결국은 지방이 쌓여서 그렇거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약으로 개발하면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외면을 한다고, 비싸면. 그래서 뭘 하느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식품으로 가는 것이, 그냥 식품이 아닌
건강 기능성, 소위 건기식으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성은 인정받았지만 이것을 이제 전 국민이 소비할 수 있게끔, 전 세계인이 소비할 수 있게끔, 그 유엔에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한다. 그럼 유엔에 납품하면 주로 어디 갑니까? 주로 이제 개도국,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운 국가들이 가잖아요. 그럼 그게 비싸면 또 안 돼. 그 내가 이제 송도 그때 컨벤션 국제무역 박람회 할 때 내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이제 납품하실 분이 왔어. 그 당시에는 군비가 엄청 비쌌어. 그 당시에만 해도 내가 대량 사육 시스템 구축을 못했어. 그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얼마입니까 해서 얼마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니까, 아, 교수님 그 가격으로는 유엔에 납품 못 합니다. 주로 개도국인데 아무리 원조받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는 황당했지. 기능성이 이렇게 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지금 개도국이나 이런 데는 뭡니까? 단백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없죠. 없으니까 기아,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부족한 데다가 단백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뱅이를 내가 보급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국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여기서 우량 종자만 가져가는 거지. 종자, 씨앗. 그러니까 아까 알 있었죠. 알만 대량으로 해서 그날에 가져가. 그러니까 뭐 이디오피아 같으면 이디오피아 가져가. 그럼 이디오피아에서 거기에서 이제 생육을 시켜. 88일만 하면 되니까 88 되죠? 그래서 이제 꼬치 기간 30일 포함해서 98일, 100일, 이제 120일 되면 얘들이 알이 110일부터 나오긴 하지만 알이 나오잖아. 한 세대를 하지. 그러면 알을 요만큼 가져간 것 같으면 이게 아까 암컷 한 마리가 알을 몇 개 놓는다 했죠? 80개에서 뭐 100개, 120개까지 놓으니까 최소 30배만 정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1kg 가져갔다 하면 30kg 되죠. 그 30kg가 또 몇 킬로? 30배니까 900kg. 그 한 번만 더 돌리면 얼마예요? 80일 8.1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만 돌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전국으로 보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스워요. 얘가 이제 암수가 있어서 교미를 해서 알을 낳았어. 그 알을 키웠어. 근데 알 놓은 것끼리 또 교미를 했어. 또 이제 알을 놓고 키웠어. 또 이제 저끼리 교잡을 해서 또 알을 낳았어.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한 마리가 4g 나가던 것이 한 4세대 돌려버리니까 2g 밖에 안 나가. 그런데 초반에는 알을 80개, 100개 놓던 애들이 나중에 되니까 10개, 5개 밖에 안 나. 아, 이게요. 특징이 그래. 이게 계대사육이라고 그래. 계대사육. 똑같은 계통을 계속 대를 이어서 요거는 사육이죠. 동물이니까. 사육하는 것을 계대사육이라고 합니다. 이 계대사육을 하면은 갈수록 뭐해진다? 열성인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성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핵심은 종충이다. 종자예요. 종충이에요. 그러니까 종충을 어떤 종충을 쓰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사이즈가 크고 양리성도 마찬가지죠. 그 연구를 다 해놨다. 그럼 이제 퍼뜨리기만 하면 돼. 문제는 이 코스트, 가격이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뭐 먹을 게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근데 개도국은 전혀 없어. 물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전부 샘 파는 거예요. 거기가. 물이 없으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에 1만 원, 만 원, 2만 원 기부가 뭐 새 생명을 살립니다 하고 홍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잘 사는 나라는 음식, 식문화 막 넘쳐나서 잔반으로 막 나가지만은 거기에는 기하선상에 있는 그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기하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80억 인구를 넘었잖아요. 근데 20억은 거의 기하선상에 지금 있다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그만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지금 군뱅이 성충 먹이 만들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 우주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지구죠. 그래서 전부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한쪽에서 문제되면 전부 또 퍼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코로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던 뭐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층이 많으면 그 빈곤층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면을 구제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살게 해야 된다는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인류애적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필수적이다. 자, 오늘 군뱅이 하다가 뭐 여기까지 가긴 했는데 어쨌든 자, 군뱅이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알을 많이 낳게 해야 된다. 성충이. 알을 많이 낳게 하는데 핵심은 단백질하고 비타민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것만 잘 조절해주면 군뱅이는 알을 많이 놓는다. 그리고 이것은 먹이에 관한 얘기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환경. 이게 CO2 농도 있죠. 그러니까 군뱅이를 너무 많이 성충을 한 케이지 안에 넣어 놓으면 얘들이 CO2 농도가 높아지면 알을 잘 안 낳아요. 그 일반인들이 잘 몰라. 그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돼.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투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명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해주면은 어느 정도 되고, 수분은 기본적으로 60에서 65%를 유지를 해주고, 온도는 25에서 28도씨까지 유지를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경영 진단에 관한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양 성분 하면은 우리 동물이 이제 자라고 또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바디를 구성하는 데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핵심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성분들이 비타민도 필요하고 있겠죠. 그죠?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지방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 하니까 우리 로컬 에어리어가 아닌 그 음식 중에 지방, 지방 중에서 이제 소위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은 세츄레이티드 돼서 뭐합니까? 촌농 같은 게 포화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불판 밑으로 이렇게 받으면 종이컵에 받치는 게 굳어 있다 하면 뭐가 많다? 포화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다?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리고기라든지 구워 먹으면 어때요? 거기에 컵에 받치는 것이 어떻다? 포화가 안 돼 있죠. 액체 상태죠.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고, 여러분들은 관계없어. 근데 이제 50 넘게 시작하면은 건강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고기 사드릴 때는 지방을 제거하는 고기, 소고기도 아주 좋아요. 좋은데 지방을 싹 제거하고 드리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불포화 지방 아닌 포화 지방을 할아버지 여기 뭐 마블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하면은 뭔 말이에요? 그죠?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얼른 가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꼭 드시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군뱅이를 3마리 먹고, 농담이 아니고, 왜? 혈전 용해제가 있으니까 꼭 드시고 싶다 하면 그렇게 드시도록 하고, 안 되면 삶아서 드셔야 돼.
삶아서 기름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그렇게 드셔야 소고기 미역국처럼 그게 좋지. 그냥 구워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마블링 잘 됐으니까 많이 드세요. 제 첫 봉급 받았습니다. 이 가다가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이제 배웠으니까 실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CHO, 내 이름이 뭐죠? 성이 조죠. CHO죠. 그죠? 카보하이드레이트, 하이드로진, 옥시전, 요 세 개 CHO예요. 요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에서 온 거죠. CHO가 배드예요. 지방의 배드이기도 하고 또 탄수화물의 배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왜 내가 살이 찌느냐? 탄수화물만 먹었는데 살이 왜 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니까 CHO가 기본 골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탄수화물 또 섭취 안 하고 지방 섭취 안 하면 이 지방이 여기 축적된 것이 소비가 또 되는 거죠. 그 상호 이 치환이 되고 교류가 된다는 거죠. 근데 단백질 얘는 치환이 안 돼. 근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게 있고 꼭 바깥에서 섭취를 음식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하는. 단백질은 결국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군뱅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과연 어떤 아미노산들이 있는가? 자, 지방을 먼저 보면 오메가3, 오메가6, 7, 9 이런 게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알파,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렌산에서 18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탄소 체인이 쭉 연결되어 있어. 18개 탄소가 있어요. 싱글 본드로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끝에 3개가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이 불포화 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뭐 한다? 혈전이 안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 보면은 18대 2죠. 탄소가 18개 있는데 이중 결합이 2개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감마 리놀렌산은 18대 3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이제 그 7이 있죠. 요 7 지방산은 요거는 팔미톨렌산. 요거는 탄소가 16개인데 그 중에 이중 결합이 하나고. 그리고 박시엔산은 18대 1. 파울린산은 20대 1. 이렇습니다. 오메가 7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오메가 이제 9 지방산 처음 들어보죠. 이런 애도 있어요. 이것은 원래산은 18개 중에 1개가 이중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라이드산, 트랜스, 18대 1이고, 곤도산, 그 다음에 에루크산, 그 다음에 네르본산, 미드산, 이런 애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메가3, 6가 주로 많이 산재해 있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얘들은 조금 특수한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는 오메가7이 좀 뜨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오메가7, 7가죠. 성인병, 즉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 암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예방 및 개선, 오메가7과 7이 성인병,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 암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예방 및 개선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 에비던스가 분명히 있죠.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아미노산 절대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로 치환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오직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여기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미노산들이 뭉쳐서 단백질을 이루죠. 그러니까 군뱅이에는 단백질이 몇 프로 있다? 54에서 56%. 가공 방법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한 3% 내지 4%는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고 맨 처음에 보면 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했죠? 요 9가지입니다. 그죠? 자, 먼저 류신을 봅니다. 모든 단백질 구성의 필수 재료가 뭐다?
류신입니다. 필수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하고 뼈의 생성에 직접 관여한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애들 이제 뼈 성장, 내가 축구 선수로 애를 키우고 싶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류신이 필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칼슘 흡수 촉진, 질소 평행 유지 작용으로 골다공증 예방.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드셨을 때 뭐 한다? 류신이 필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뭐 쭉 있는데 이 다 얘기하면은 오늘 다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당으로 인한 백내장 증상을 완화시킨다. 다 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항체, 효소, 호르몬의 생성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에 관여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나는 요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류신. 그러면 군뱅이에 있느냐?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콜라겐을 이제 합성을 해야 되잖아. 콜라겐이 어디 있나요? 피부에도 있고 있죠. 나는 지금 6개월에 12kg를 빼다 보니까 뭐 좀 피부가 거친데 원래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급속히 빼면 안 돼요. 서서히 빼야 돼. 그 한 달에 2kg, 처음에 2kg, 그 다음 뭐 2.2kg, 2.3kg, 이런 식으로 서서히 빼야지 한 번에 뭐 4kg, 5kg 이렇게 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 젊을 때는 금방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럼 콜라겐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고 피부 탱탱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그 무릎이나 뼈 관절 있잖아요. 여기에 콜라겐이 연결을 해줘요. 연결하는 역할. 연골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래 하죠. 그 어디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마찰이 생겨서 막 뼈에서 소리가 나죠. 띠그덕 띠그덕.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해 보세요. 무릎에 띠그덕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도 옛날 분들은 참고 그냥 약만 그냥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요게 군뱅이에 많이 들어있어서 하자해서 콜라겐을 추가해서 한 거예요. 콜라겐을 잘 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야심차게 내가 연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소실 억제 및 조직 손상 회복. 요거는 뭐냐면 근소실이라는 근육. 여러분들 그 신장이 안 좋거나 전체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지면 운동을 못 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확 빠져버립니다. 우리 이 몸 바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쉽게 빠져버립니다. 젊으니까 모르지만 50, 60 넘어가면요, 살 빠지는 거는 그냥 무너져 버리듯이 후루룩 뭐랄까 그 황토가 있는데 비가 소낙비가 쫙 오면 황토가 이게 기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칠해놨다 하면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걸 연상케 하는 역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의 근육, 몸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싹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 환자들 보세요. 특히 혈액암 환자들 몇 개월 만에 80kg 건정하던 분이 80kg 건정하던 분이 어떻게 된다? 한 두세 달 만에 50kg까지 쫙 빠져버립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형성하고 여기에 그만큼 아미노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류신이 하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소류신. 류신은 류신인데 이소하면 아이소해서 유사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성질체 이런 말로 하죠. 이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데 얘가 쓰이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을 생성한다는 말은 우리 피가 헤모글로빈이 골격입니다. 빼대예요. 그러니까 피를 생성한다. 뭐가? 이소류신이라는 얘가 피 만드는 데 관여한다. 결국은 뭐예요? 이 군뱅이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혈당을 조절하고 근육 생성 및 보수. 요거는 위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발린이라는 애 있어요. 발린. 요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활력을 주는 거, 액티베이션하게 하는, 기분이 좋게 하는 이런 쪽으로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근육의 공동 작업과 평온한 정신 상태도 유지해 주는 게 발린, 그 멘탈 쪽에 관계되는 게 발린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뇌에 의해서 이용되어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생산한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신경세포와 뇌 사이 신호를 전달하는 화물질이에요. 결국은 치매하고 관계되어 있겠죠. 이게 뇌에서 신호 전달이 안 되면 결국은 치매가 오는 거죠. 요게 페닐알라닌이 뇌에 브레인이 관계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복 시에 통증을 또 감소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항우울제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기억력 개선한다. 결국은 페닐알라닌은 브레인, 뇌하고 관계에 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관계가 돼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오닌이 있어요. 트레오닌은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에나멜 단백질의 구성 요소로 쓰인다는 거죠. 단백질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트레오닌입니다. 그럼 지방간이 있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생겨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그거는 지방이 많으면 어때요? 과일을 많이 먹어도 이 지방이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감소를 해준다. 그 다음 암모니아 형성을 조절하고 모낭에 영향을 주어서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메티오닌. 멜라닌하고 조금 비슷하죠. 스타트가. 그죠? 자, 그 다음 트립토판이 있어요. 트립토판이라는 얘는 천연 이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어떤 분들은 머리가 띵하다 한쪽에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걸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주거나 치료시켜준다. 그리고 면역 강화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 동맥과 심장의 경련 위험을 감소해준다. 그 다음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한다 하는 기고, 그 다음 요 라이신이 나왔는데 이 라이신은 사실은 우리 벽시 쌀에는 좀 부족합니다. 라이신이 요거는 칼슘 섭취를 보정해주고 콜라겐 형성을 도움을 주고 항체, 호르몬, 효소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 성장을 감소시키는 영양소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라이신이다. 여기 이제 쌀을 먹으면 우리가 큰 집에 가면은 콩밥 주죠, 그죠? 안 가봐서 모르나? 들어는 봤잖아. 큰 집에 가면은 이 콩밥을 주는 이유가 쌀에 요게 라이신이 부족하니까 콩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콩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티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바깥에 자외선을 많이 쬐이는 경우에. 근데 요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 단백질을 요 이제 아미노산을 추출해서 이 화장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코팅해서 하면은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차후 과제로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티딘 이제 보면 요것도 이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불감증 해결, 요거는 거시기한 거.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요 히스티딘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군뱅이가 어떻게 해서 관절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야 이리 할 수 있냐? 다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산의 위액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돕는다. 그 다음 에이즈 예방까지 한다. 과학적으로 에비던스가 다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을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소위 군뱅이 그러니까 일명 흰점박이 꽃무지 구성 성분이 단백질은 54에서 57% 정도 됩니다. 지방은 17에서 18%인데 요 중에서 18% 중에서 75% 정도가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죠.
아까 오메가3, 6, 9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게 요게 굼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혈전 용해제가 있다. 그죠? 인돌 알카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 올레익 산하고 리피드 요 개념을 놔두고 요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식품 공전에 이제 이게 사실은 2016년에 9월에 등록이 될 예정이었는데 3개월 늦어진 2016년 12월 30일 날 식품 공전에 식품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가?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식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식품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기본 개념이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식품으로 공급해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식품이 가장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식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분말 있잖아. 갈아서 그라인딩해서 분말로 해서 이제 뭐 국을 끓인다든지 할 때 이제 넣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클로징합니다.